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세자 특집 2부를 진행할 김영준입니다. 자, 2부 진행하기 앞서서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 1부 진행하면서 조금 실수를 했는데, 소론 강경파의 수장은요, 김일성이 아니라 김일경입니다. 제가 말실수를 좀 했어요, 그때. 김일성은 완전 전혀 별개의 인물이에요. 한참 전의 인물이고, 영조 때하고 전혀 상관이 없음을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사실 좀 변명 같기는 한데, 이게 특강 강의 찍는 시간대가요, 되게 저녁 때예요. 제가 진짜 강의를 오후 내내, 오전 오후 내내 뛰고 나서 막판에 이거 찍는 거라 가지고 가끔씩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허기가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게 좀 잘 안 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혓바닥이 좀 꼬이는 것 같다, 저 사람 뭔가 좀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거 딱 감지를 하시면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특히 지난 1부 때 막판에 간장게장 얘기하면서 저 진짜 이성 잃을 뻔했어요.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저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2부에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 영조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1부에서 영조, 그러니까 연인군이 진짜 그 엄청나게 험난한 난관을 뚫고서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됐습니다. 힘들게 왕이 됐으니까 본인이 뭔가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과연 영조의 컴플렉스는 무엇이었나? 그걸 이해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사도세자 비극에 대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영조의 컴플렉스가 무엇이었냐? 일단 정통성 문제예요. 당시 영조가 왕이 됐을 때 상황은요, 경종이 왕이 됐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여소야대예요. 경종도 그랬죠. 소론의 지지를 받는 임금이었는데 집권 여당이 노론이었습니다. 영조도 마찬가지예요. 노론의 지지를 받는 왕이었는데 집권 여당이 소론이었어요. 그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영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나마 영조 입장에서 좀 나았던 건 뭐냐면요, 소론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소론이 온건파하고 강경파로 갈라졌는데, 그 강경파를 준론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제가 준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온건파를 갖다가 완론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완소라고 하겠습니다. 완소, 준소인데, 당시 완소의 수장은 이광자였고 준소의 수장은 김일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두 세력이 입장 차이가 이래요. 완소 입장에서는요, 영조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어요. 뭐 어차피 대통령 일 사람이 연인군밖에 없으니까 뭐 영조가 그냥 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누구는 안 돼. 노론 너네는 안 돼. 노론 너네는 역적이야. 니들은 정치에서 물러나. 완소는 이런 입장이었다면은 준소는 뭐였냐면은 당연히 노론이 정치에 진출하는 거 안 되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 영조도 인정할 수 없다. 저 주상은 역적이야, 역적. 왕을 역적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자, 왜 이런 논리가 나왔냐면은 이겁니다. 일부에서 그 얘기했어요. 노론 세력이 좀 무리하게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자 건조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것도 경종 1년차. 경종이 무슨 나이가 뭐 한 50대 된 것도 아니고 고작 30대인데 거기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이 세자 건조? 아니, 선왕께서 아주 젊었을 때였는데 감히 지금 집권 1년차에 세자 건조 얘기를 했다, 노론 애들이. 이거는 진짜 역심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 아니냐. 결국 연인군도 그때 역심을 품고 뭔가 꾸몄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나섰던 거 아니냐. 그리고 대리청정. 아니, 말이 돼? 30대밖에 안 된 왕이 대리청정이라니. 더군다나 세자 건조한 지 보름밖에 안 돼가지고 대리청정 얘기가 나왔어. 이게 역심이 아니면 뭐냐 도대체. 이거는 역심이었다. 자, 그 다음에 목호령의 고변으로 이어지는 삼수의 옥. 이건 진짜 결정적인 증자다. 당시 노론 세력들은 선왕이었던 경종을 암살, 독살, 강제 패출,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제거하려는 그런 아주 흉악한 음모를 꾸민 그런 역적 패당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론의 최종 보스는 누구였다? 바로 영조였다. 근데 그런 인물이 지금 왕이 됐으니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준소 입장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선왕께서 간장게장 드시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간장게장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당시 세제였던 연인군이 독살을 한 것이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때 연인군이 선왕의 입맛을 좀 돋구기 위해서 밥을 자꾸 못 먹고 하니까 돋구기 위해서 간장게장하고 생감을 같이 이제 올렸는데, 그 올려고 이제 지시를 내린 게 연인군이었는데, 간장게장과 생감은 한의학적으로 서로 상극이다. 왜 상극인 음식을 서로 올렸냐? 이거 먹고 배탈 나라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 배탈이 났던 경종이 이미 약 처방을 받은 상태에서 연인군이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인삼 처방을 했다. 이것도 잘못된 처방 아니었냐? 결국 이 부작용으로 선왕께서 승하신 거 아니냐? 심지어 아예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간장게장이 그냥 독이 들어있었다. 애초에 거기다 독을 탄 게 연인군이었다. 이런 구설수까지도 형성이 됩니다. 자, 영조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립무원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작전을 짜요. 영조 처지가 참 이게 자기 위태롭다는 거 압니다. 지금 준서의 경우는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완서의 경우에는 자기를 가드를 쳐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연인군밖에 없지 않냐, 대통령 이렇게 옹호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방조하고 있어요, 얘들이. 그리고 노론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하긴 한데 현재 정계에서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노론도요,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난국을 타기 위해서 영조가 어떻게 하냐, 이 논리를 갖다 펼치게 돼요.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은, 야, 세자 건전은 그건 충심에서 나온 거였어. 아니 진짜 선왕께서, 우리 형님께서 몸이 안 좋았다니까? 그래서 세자 건조 하자고 한 거야.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대리청정도 내가 잠깐 동안 대리를 보면서 우리 형님이 병치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시라는 의미에서 나는 그 충심에 의해서 그랬던 거야. 즉 대리청정과 세자 건전은 충심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호령의 고변은 뭐였다? 그거는 모함이었다. 아니 왜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그 노론 세력을 그렇게 다 쓸어버리냐? 이거는 진짜 당쟁이고 이거는 모함이야. 자, 그런 논리를 펼치게 되면서 영조가 반격을 가기 시작해요. 쉽게 정리를 하면 이래요. 서론 입장에서는 세자 건조와 대리청정은 역심이었다. 목호령의 고변은 움직일 수 없는 영모의 증자다. 영조와 노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자 건조와 대리청정은 충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목호령의 고변은 전혀 사실무근의 모함이다. 자, 그러면서 영조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준소 일파인 김일경과 그리고 바로 그 고변에 주머져 있던 목호령을 붙잡아다가 국문을 가해서 이 둘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즉 영조는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준소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완소와 노론을 데리고서 정치를 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짜는데 왜 영조가 이런 작전을 짰냐면요, 영조는요 자기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만인의 임금이 되고 싶다. 나는 진짜 조선의 진정한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경종이 했던 방식으로 그냥 환국을 할 수도 있어요. 소론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노론을 그냥 정계에 진출하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그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들, 세자건조, 대리청정, 삼수의 옥, 이 명예회복도 되고 집권 여당을 노론을 만들므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도 안정화시키고 자신의 적대 세력이었던 소론을 쓸어버리면서 복수도 하고 모든 걸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건 환국이에요. 근데 영조는 여기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환국이란 방식을 쓰게 되면은 자기는 노론에 의한, 노론을 위한 그런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만인의 임금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노론만의 임금이 아니라 소론 남인뿐만 아니라 조선 백성이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만인의 임금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준소는 어쩔 수 없이 배제를 해야 되지만 완소와 남인들은 같이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즉 다 같이 함께 가는 탕평이라는 것을 구상했던 것이 바로 영조의 정치 플랜이었어요. 근데 노론이 이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노론은 또 생각이 달라요. 아니 전하 무슨 말씀입니까? 전하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신 게 누구 덕인데요? 우리 노론 덕 아닙니까? 전하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셔야죠. 우리의 임금님이에요. 전하는 노론의 임금님이라니까요. 어디에 저런 저 소론 시정 잡배들하고 정치를 하시려고 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자 영조가 특단의 수법을 써요. 영조 3년 환국이 일어납니다. 이거 되게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영조가 자기 편이었던 노론을 다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고 자신의 적대 세력이었던 완소들을 정계에 진출을 시켜버려요. 즉 영조는요 이대로 가면은 진짜 노론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되고 자기는 노론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론한테만 명예회복을 받는, 말 그대로 자기끼리만 그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 그런 정권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 싫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제대로 된 탕평, 제대로 된 명예회복을 하겠다 라고 그 의지를 표현하면서 결국 환국이라는 비상수단을 써서 소론을 정계에 진출을 시킵니다. 노론 입장에서는요, 이거 진짜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전하께서 왜 저러시지? 설마 이거 우리 배신한 거야? 소론 입장에서도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서로 당황하고 있던 그 찰나에 영모가 아니라 실제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영조 집권 4년차에 그 유명한 이인자의 난이 납니다. 즉 정계에서 배제됐던 준소론, 그죠? 준소죠, 그죠? 준소와 일부 남인 세력이 결합을 해서 경상전라 충청 일대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그냥 무슨 뭐 실체가 두루뭉실한 영모 고변이 아니라 진짜 군사 반란이었어요. 이 군사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인자의 그 반군이 내걸었던 플랜카드가 뭐였냐면은 선왕의 원수를 갚자. 선왕은 지금 저 주상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즉 독살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도성을 향해서 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온 나라가 멘탈 붕괴에 빠져요. 안 그래도 이 경종 독살설이 수군대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반군이 그걸 아예 그냥 플랜카드로 건 거예요. 우리는 선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어난 정의의 군대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닥치자 만약에 영조가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요, 아주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탕평을 위해서 진짜 그 노론만의 정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노론을 갖다 배제를 하고 소론을 지금 정계에 진출을 시켰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명예회복도 밀었고 진정한 탕평을 위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인 노론도 지금 밀어낸 것인데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 지금 소론 세력이 자기 뒤통수 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일반적인 군주였다면요, 영조는 진짜 완전히 폭발했을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탕평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니들이 지금 내 뒤통수를 쳐? 그래 어디 두고 보자. 2판 4판이야 이제 탕평 그런 거 없어. 소론 니들은 다 끝났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영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경에 처인데도 불구하고 영조는 탕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조의 국정운영 방침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점에서 광해군과 영조가 좀 차이가 납니다. 광해군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요, 광해군도 세자 시절에 컴플렉스가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영조도 컴플렉스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광해군은요, 철저하게 어떤 방식으로 갔냐면은 자기를 적대시하는 세력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소론 아웃, 소북이죠. 소북 아웃, 서인 아웃, 남인도 아웃,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로지 누구만, 대북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대북이 정권을 독주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면서 특히 이천 같은 그런 일당들이 날뛰면서 전횡을 일삼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영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이인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노론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아니 전하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저 소론들의 행태가 어떤지 지금 보십시오. 전하께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는데 지금 저 소론들은 실제적인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거는 전하께서 미온적으로 소론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론을 싹 쓸어버리고 노론 중심의 정권을 구축해가지고 저 이인자의 난을 강력하게 진압하시죠. 근데 영조는 뭐라고 하냐? 아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은 그것은 탕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조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탕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당쟁도 없었을 것이고 당쟁이 없었으면은 감히 이인자 세력 같은 것이 반란을 도모하려고 했겠냐? 이거는 다 탕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탕평의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역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완소 세력을 계속 믿어줘요. 나 니들 의심하지 않는다. 난 니들 믿는다. 저건 준소가 일으킨 것이지 완소는 상관없지 않냐. 그리고 역으로 완소에게 준소를 토벌할 것을, 이인자의 난을 토벌할 것을 명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인자의 난이 성공적으로 진압이 돼요. 영조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죠, 그죠? 자, 근데 영조가요, 단순히 뭐 사람만 좋은 사람이었냐 하면은 뭐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조는 진짜 정치 구단이었습니다. 아주 뼛속까지 정치인이었는데 일단 첫째로 영조는요, 눈물이 많은 눈물의 군주였어요. 눈물을 믿는 군주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나 혹은 신하들을 화해시킬 때나 무언가 동정을 구할 때 어김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마치 수도꼭지 튼 것처럼 그냥 눈물이 촤촤촤 나와요. 근데 뭐 영조가 그렇다고 해서 울보였냐? 아니에요. 영조는요, 이 눈물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군주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하들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대립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할 때 화를 내질 않고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눈물이 엄청난 마법을 갖고 있어요. 왕의 눈물 앞에서는요, 신하들이 자기 주장만 좀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왕이신데, 전하께서 저렇게 눈물로 호소하시는데 거기에 대놓고 자기들 주장만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최소한 휴전하고서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는 그런 상황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황이 조금 틈이 생기면은 영조는 여지없이 자신의 본래 성과를 들이밉니다. 영조는 엄청난 다혈질의 군주였어요. 막 경우에 따라서는 차마 진짜 기록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폭언을 신하들한테 쏟기도 하고, 진짜 하루아침에 재상을 파면시켰다가 다시 복지시키는 그런 극단적인 인사정책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아이 신하들의 면회를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단식투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수법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단식투쟁 했다고 해가지고 영조가 뭐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을까? 아마 쌀뜨물 정도는 먹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영조는요, 특히 자기 어머니 얘기한 거 되게 싫어했어요. 자기 어머니 얘기하면은 여지없이 폭발합니다. 근데 영조가 이런 다혈질의 그 성질을요, 또 역시 정치에 이용합니다. 즉, 신하들의 기세가 강할 때는 눈물로써 호소를 하고요, 신하들의 기세가 수그러들면 여지없이 이 다혈질의 성미를 보여줘서 과감하게 치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약 조절, 물과 불의 그 강약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신하들을 아주 적절하게 요리를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영조는 아주 긴 세월에 걸쳐서 탕평을 달성을 하고 자신의 명예회복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미 영조 집권 17년 차, 그러니까 영조 17년쯤 가면요, 완소가 굉장히 양보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요. 김용택을 비롯한 진짜 삼수옥의 요주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 무죄로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양보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다가 영조 31년쯤에 가면요, 천의소감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그것이 제작되면서 사실상 영조의 명예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돌았죠. 그죠? 그러니까 영조는요, 정말로 오랜 세월을 갖다가 참고 돌고 돌면서 만인의 임금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 대리, 이건 진짜 충심이었다. 그리고 삼수의 옥은 목호령의 무고였다라는 것을 노론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고, 완소도 인정하고 남인도 인정하고 하면서 준소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으로부터 모두 인정을 받는 그런 쾌거를 드디어 달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영조의 그 정치에서 흑역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영조가 그 천의소감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면서 자신의 의리 변명서를 낸 거예요. 내가 진짜 세자 건조하고 대리 문제는 충심해서 나온 것이었고, 삼수의 옥, 이거는 목호령의 모함이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자꾸 소론 측에서 물고 늘어지면서 반역을 도모했는데, 그 반역 사건들이 어떤 것이었냐,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게 바로 천의소감이었어요. 근데 이 천의소감이 영조 31년에 쓰여졌는데, 이 천의소감이 쓰여지기 바로 그 전에 옥사가 또 두 번 일어납니다. 그 옥사가 뭐였냐면은 윤지의 옥사와 심정현의 옥사였어요. 근데 뭐 윤지의 옥사는 그냥 항상 있었던 옥사 중 하나였는데, 심정현의 옥사는요, 이거는 진짜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조 집권 기간, 재기간 내내 이인자 계열의 세력들, 즉 준소 계열의 세력들이요, 끊임없이 역모를 꾸밉니다. 개 중에는 뭔가 실체가 확실한 것도 있고, 실체가 좀 살짝 불명한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역모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31년에 있었던 윤지의 옥사 때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요, 준소가. 그러면서 더 이상 세력도 쪼그라들었고, 이제는 역모로 꾸밀 그런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시점에서 마지막 남은 그 잔당들, 심정현을 비롯한 나머지 잔당들이 이런 작전을 짜요. 작전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뭐 역모로 꾸미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영조를 왕으로 인정하고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 영혼을 불사르자. 이걸 또 역모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참 그래요, 이 사건도. 심정현이 앞장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당시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과거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 밑에다가 미리 써온 아주 깨알 같은 글씨를 갖다가 딱 붙여넣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였냐? 그동안 줄론 소론 세력, 즉 준소 세력들이 영조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비방했던 내용들. 세자 건전은 역심이었다. 대리청정도 역심이었다.
삼수의 옥은 시체가 있는 반역이었다. 간장게장에 독 타가지고 선왕 살해했다. 이 내용들을 갖다 거기다 적은 거예요. 이거는 뭐 영모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영조 보고서 기분 나쁘라고 쓴 거예요. 우리는 너 끝까지 왕 인정 안 할 거니까 너 이거 보고서 혈압을 오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걸 봤던 영조가 완전히 폭발을 하죠. 진짜 살점이 부들부들 떨리죠. 관련자들 다 붙잡아옵니다. 근데 관련자들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심정이 뭐라고 하냐? 나 이 글을 갖다가 널리 퍼뜨려가지고 영조 당신이 선왕을 독살했다는 사실을 만인이 알게 하려고 했었다. 그러자 윤회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글의 원문은 내가 썼어. 그러니까 저 원래 원 제작자가 나야. 야고르지. 그죠? 김대성은 또 이렇게 합니다.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더 심한 말을 쓰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더 심한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밖에 못 쓴 게 천추의 한이다. 자, 그러면서 신치훈 같은 경우는 아예 빈정되는 말로 이런 말도 해요. 나는 경종께서 승하신 이후로 간장게장 먹어본 적이 없다. 자, 이렇게 하면서 줄론 서론은요, 준서 세력은 거의 가미가제식 자폭 공격을 하고서 역사의 저편을 완전히 빠이빠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준서한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서 결국 노론, 완소, 그 다음에 일부 남인 세력만 가지고서 대략 한 비율이 7대 2대 1이었어요. 그 비율의 탕평을 완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영조 그 집권차에 있었던 옥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옥사 랭킹 1위라고 보는데,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조 때 일어났던 옥사가 정말로 영조가 원해서 일어났던 옥사냐라고 하면요,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영조는 가능하면요, 같이 가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2인자의 난이라는 시체가 있는 군사반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준로는 배격했지만 그래도 완소 있죠. 준소는 배격을 했지만 완소는 함께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도요, 무조건 강경 처벌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선까지만 처벌을 하고 웬만하면 좀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은 세력들이 영조 집권 내내 역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 가서 이 심정현의 옥사처럼 이건 역모라고 하기도 그런 가미가지식 자폭 공격을 해왔다는 겁니다. 영조 입장으로서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옥사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심정현의 옥사까지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천의소감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조가 돌발 행동을 해요. 천의소감의 그 초안을 딱 보고 나서 영조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너네 노론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탕평을 왜 했는 줄 알아? 탕평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니들 가만 보니까 천의소감에다 쓴 초안 보니까 니들은 다 잘했고 서로는 다 잘못했다고 써놨네? 니들 이거 당쟁하자고 지금 작정하고 덤벼든 거 아니야. 니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영조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대리청정, 세자건조, 충심에서 나온 거고 삼수의 옥 이거 목호랭의 모함이었어. 그러니까 소론이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노론도 사실은 건덕지를 줬잖아. 노론도 니들 잘못한 거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론이 소론 잘못했다고 물어뜯지 말고 소론도 노론 잘못했다고 물어뜯지 마. 서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탕평이라는 이름 하에 니들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역으로 노론을 공격을 해요. 영조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요, 영조는요, 누차 강조했다시피 만인의 임금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방적으로 소론, 살아남은 완론소론, 완소의 잔당들이 전멸을 당하게 되버리면은 노론천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론 독주체제가 되고 자기는 노론의 꼭두가시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영조는요, 완소가 전멸당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완소와 소수의 남인들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탕평이라는 기치를 들고서 이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노론을 역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노론과 소론의 이 갈등 문제, 특히 영조 31년에 있었던 천의소감과 관련해서 영조가 누구 편을 들었냐? 소론 편을 들었다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에 이제 영조의 그 컴플렉스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그 컴플렉스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보면 영조의 정치 기술이 대단해요. 그리고 영조의 정책 방향도요, 옹졸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포용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조의 그 업적으로 알려져 있는 균역법 같은 거 있죠. 그 균역법을 달성했던 것도 이 머리 아픈 진짜 머리 아픈 당쟁이 한참 치열하게 일어났던 그 시점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영조의 그 행정 능력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영조의 이 컴플렉스는요, 엉뚱한 데 가서 폭발을 합니다. 영조는 진짜 훌륭한 임금이고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집안에서는 진짜 아주 최악의 가정이었습니다. 영조의 이 컴플렉스가 엉뚱하게도 가정사로 옮겨붙게 되고 특히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음의 비극으로 몰아넣게 되는 그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과연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둘 사이에 진짜 피 튀기는 아주 비극적인 가정사, 그 이야기를 3부에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